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사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4% 이상이 되면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이르러 사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코올이 그 신체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호흡을 억제를 하게 되어 그로 인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소주 4병 정도 섭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불면증, 우울증 있는 환자가 신경안정제, 진정제, 수면제를 술과 함께 먹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에 미치지 못해도 그 알코올과 신경안정제, 진정제, 수면제와 그 알코올이 상승작용을 하여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 의사는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 미상, 원인 불명이라고 진단하기 일쑤입니다. 이 경우 보험에서 상해 사망, 재해 사망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질병 사망에 해당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역시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에 대한 그 보험금은 보통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 술에 만취 후에 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인데요. 이 보험약관에 재해 또는 상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S00에서 Y83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재해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편 손해보험에서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나왔는데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상해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밤 9시 21시에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자는 것을 본 배우자가 한 22시경에 남편이 방에서 누운 채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는 채 입가에 구토한 흔적이 있는 채 그 배우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바로 119 신고하고 119 출동하였으나 남편은 이미 심정지 상태여서 이 소방관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사망 선언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은 당연히 미상, 원인 불명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이 망인은 그 2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 불면증, 우울증으로 약물 복용하며 일상생활 하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망 당시에도 현장에 참이슬 640ml짜리 한 병과 신경안정제, 불면증 처방 약 봉지가 발견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 부근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서상에 망인은 채취된 혈액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4% 검출되었고요. 그리고 또 체내에서 약물 신경 안정제인 진정제와 신경 안정제와 항우울제
향정신병 약제가 검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부근 감정의는 이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복용한 약물이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이 알코올의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견을 내면서 역시 사인은 원인 불명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서 내사종결 보고서에도 망인은 술을 마신 후 우울증, 불면증 약 복용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죄의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다는 경찰서 내사종결 보고서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상해 사망 여부, 재해 사망 여부에 대한 결론은 첫 번째 이 고의성과 우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망인은 치사 농도에 미치지 않는 섭취한 알코올량과 약물이 이 상승작용하여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고의성은 없었고 우연성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래성에 대하여 급성 알코올 중독은 음주로 인한 것이고요. 이 음주는 술을 마시는 행위라는 외부적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은 신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적인 원인에서 발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래성이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약물과 상승작용한 이 알코올의 중추신경 억제 작용하여 사망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급격한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질병 있는 자가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망인은 사망 전에 알코올 의존증, 불면증, 우울증이 있었으나 평소 약물로 조절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던 사람이었던 부분이고요. 한편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24%라는 것은 비교적 높은 알코올 농도라는 것과 함께 복용한 신경안정제, 진정제, 항우울제의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은 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상해 사망, 재해 사망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8월 19일 선고했던 사건인데요. 2013년 8월 18일 날 막걸리 5병 먹고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고 난 다음에 잠든 후에 사망했던 사건에서 우리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3% 음주 상태에서 망인은 여러 약물을 혼합 복용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부검 소견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망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 복용하여 그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하면서 해당 사건은 고의 자살의 증거가 없어서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작용이라 하면 술 취한 상태에서 다량 약물을 복용하여 상승작용 했다는 그 부작용은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 작동되고 그리고 망인에게 호흡이 억제됐던
부작용이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09년 11월 12일 날 선고됐던 사안인데요. 2007년도 8월 21일 날 개천가에서 팬티만 입고 누운 상태로 죽은 상태로 발견됐던 사안에서 부검 결과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37%가 확인이 되었고요. 익사 등 다른 어떤 외상의 흔적이 없다는 부검 결과 소견이고요. 사인은 급성 주정 중독이라고 부검 결과 소견에서 우리 법원은 사망 전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은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역시 고의 또는 자살의 증거도 없었던 사안에서 이 사인인 급성 주정 중독은 음주로 인한 것이고요. 음주는 술 마시는 행위라는 외부적인 행위이고 결국 그 외래적인 원인인 음주로 인해 사망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외부 요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37%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 바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설치하면서 재해 사망에 해당이 된다는 판결을 했던 사안이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